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1.8% 떨어져서 2,500선을 위협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1.7% 마이너스 2,514포인트, 코스닥은 1.6% 하락 682,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략부터 바로 들어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전략은 없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된다. 왜냐면은 관세에 대한 그 파급력이 되게 강해졌고 예.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일단 좀 SE 공포가 늘어났다라는 형식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엔 관세를 명확하게 오픈하고 데이터 사용으로 뭔가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일단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은 타이밍을 잘 이렇게 밴드를 잡아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저는 안 하는 게 이럴 땐 제일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팔아 놓고 밑에 내려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때 못 잡으면 그냥 결국엔 손실 확정으로 끝나거든요. 예. 그게 말처럼 쉬우면 다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망을 하시고 일단 좀 지나가는 거를 조금 기다려보고 최대한 이제 현금에 대한 가용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은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돌뿌리라면은 잠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예. 돌뿌리 정도인지 자갈밭하고 지뢰밭으로 가는 초입인지 그 판단은 첫 번째는 관세의 전면전 여부 또는 실제 4월 2월 이후에 악재 해소 두 가지 갈림길이 있거든요. 이 전면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악재 회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악재 회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천천히 노리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단순한 돌뿌리 한두 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자갈밭이나 지뢰밭으로 가는 초입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상저 하고는 아니더라도 상이 아침에 굉장히 나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혹시 반등이 오거나 그럴 때 그 조금 쓸데없이 갖고 있었다는 생각 드는 거 미련 없이 버리고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액션을 안 취하더라도 이제 자갈밭 지뢰밭이라 그러면은 공포가 익스트림 그리드에 들어왔는데 익스트림 그리드 들어가서 뭐 좀 얼마나 더 있을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바로 반등이 세게 나올지는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풋 중에서 세 번째 풋이 애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풋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고요. 2,500선을 바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좀 힘이 없이 무너지는 게 많이 불안한데요. 2,501포인트까지 바로 단숨에 55포인트 넘게 밀렸고요. 하락폭으로 치면 2.2%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 하락인데요. 678.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쌓아 올리는 거는 정말 힘든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1.3% 하락, 59,400원.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방어를 조금 잘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3.1% 하락, 193,100원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크게 밀리는데 5.1% 마이너스고요. 337,75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 모두 2.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2% 정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KB금융이 그나마 조금 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0.2% 정도 하락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약보합권 0.5%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1위부터 50위까지 유일하게 안 밀리는 건 현대 로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0.6% 상승이고요. 다른 여타 방산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방어를 조금 더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보합, 현대로템도 0.5% 정도 플러스, 뭐 조방변 뭐 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크래프톤이 5% 넘게 밀려서 34만 500원 이 정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강보합권 0.4% 상승이고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무려 4.3%, 5.8%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요. 삼천당제약, 코오롱 티슈진 3%에서 4% 정도 밀리고 있고, 리가캠바이오도 역시나 1.4%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다 안 좋네요. 리노공업, 흡프스프,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캡 이런 종목들도 하락폭이 2%에서 4% 정도 하락하고요. 펩트론이 유일하게 4%. 그러니까 네이처셀, 펩트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만 조금 방어를 하는 수준이고요. 딱히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를 잡아보자로 노릴 수 있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잘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모 본부장님, 네.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뭐 약간 테마성 짙은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예. 오늘 품절주죠. 뭐 신라섬유 뭐 이런 애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정유 유통하는 쪽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거의 전멸이죠. 네, 전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이제 폭삭 속았수다 마지막 그게 또 오픈이 된 또 많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외에는 뭐 대부분 좀 좋지 않아요. 휘토류 쪽 일부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AI 의료 조금 일부. 그래서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257개 상승에 2224 종목이 하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하락이고요. 뭐 그나마 요 상승에서도 절반 이상은 보합권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거의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건 미국의 영향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증시도 폭락이 나왔고요. 또 이제 미니 지수 또 안 좋다라는 거는 오늘 밤도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4월 1일 관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공매도 재개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대차장고 높은 2차전지나 뭐 이런 쪽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상위잖아요. 예. 리스트에 있는 애가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예요. 그러면 일단은 탑3 코스닥 탑3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LG 엔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이니까 좀 전반적으로 하방을 더 맞으면 아무래도 지수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시장 전체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막 3% 이렇게 떨어버리면 이거는 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포 분위기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분하게 좀 일부 내려온 종목 혹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 이걸 잘 선별하셔가지고 어떤 게 좀 대응 능력이 좋을까라는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지네요. 한 8% 빠지는데. 걔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아, 공매도 상위, 네, 대차장고 공매도 상위에 상위. 있습니다. 네. 77,700원. 7만 원이. 와, 단숨에. 와. 어떻게 하루에 7,000원, 8,000원이 빠집니까? 와, 대단합니다. 한미반도체 8%, 크래프톤이 6.8%, SKC도 역시나 5.8%, 에코프로머티,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있네요.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뭐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진짜 없네요. 네,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가는 거는 방산에서 버텨보자는 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바이오에서 버티고 약간 올라가는 정도. 상대적인 선택이 있겠죠. 뭐 그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 섹터에 엄청난 주말에 차별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온 거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미리 빠지거나 상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은 오늘만 봐지고 또 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다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많이 안타깝지만은 지금은 뭐 딱히
방어적인 입장을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어렵네요. 뭐 펜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사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네. 이거 왜 오르죠? 오늘 8% 오르네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멸입니다. 겉으로는 2%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폭락하고 공포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4월 23일 이후에도 이게 전면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아갖고 이게 확 2, 3% 빼다가도 3, 4%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1, 2%밖에 오늘 안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그러니까 저건 매수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강력한 컨피던스를 갖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늘 덜 빠진다고 해서 회피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거로 보여집니다. 2,500 정도면은 네.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레벨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게임 쪽 플러스 2차 전지 쪽 요쪽이 빠진다는 거. 게임은 컴투스, 크래프톤, 플레이위드, 펄어비스, NC 다 빠집니다. 특히 NC 4.5%에다가 크래프톤 7.2%, 컴투스 7.5%. 이렇게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임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좀 빠진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여기에 2차 전지 에코프로 머티가 6%, LNF가 5.3%, SKIT, 에코프로 BM, 엔솔 등등등등 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빠진다는 거. 네이처셀, 펩트론, 뭐 큐라티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안 빠지고 이런 장에서도 상승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시면 상승 종목이 66개, 하락 종목이 817개, 상승 종목이 합쳐가지고 지금 70개가 안 되는 초반 상황이고요. 아까는 70개 됐었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상승 종목이 181개, 하락 종목이 1466개, 1500개 가까이 되는 와 거의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보는 게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하락은. 그게 이제 제가 이 관세 부분을 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관세가 뭐 약간 더 나올 거 있겠어 이런 스탠스가 꽤 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관세가 사실 제대로 오픈이 안 됐고 트럼프 1기 때에도 관세가 괜찮을 것 같을 때 항상 뒤통수를 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조금 더 세게 온 것이 아닌가. 왜냐면 관세가 이제는 뭐 나오지 않을 거야. 왜냐면 1단계, 2단계 수준으로 한다고 했고 분명 분위기는 좋을 것처럼 트럼프가 해놔서 증시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또 뒷방망이를 또 때린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타격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상황은 매우 안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SM 같은 종목도 플러스 1.31%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엔터에 대한 이런 좀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음반 수출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대요. 그렇게 이제 넘버가 찍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면 실적이 좋은 애들 그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들 또 이제 당장 다음 거래일에 3월달 전체 수출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또 조금 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낙폭이 조금 더 과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넘버가 나오고 이슈가 좋은데 좀 억울하게 눌린 쪽은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산업은 진짜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라고 좀 억울하게 끌려 내려가는 게 있다면 그런 산업군들은 좀 냉정하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웅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잘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 산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산업에서 대장주를 고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산업 ETF를 사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신다면은 그래도 약간의 좀 수익을 얻어서 내 물린 자금들을 풀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이 방어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서 15분 만에 1471원 23전까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딱 9시 개장하고 나서 주말 동안에 지금 한 저기 1470원 안 넘어가게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장하자마자 바로 71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1471원 20전.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니케이도 지금 3.3% 후반 빠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관세가 이제 타격을 좀 심하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빠르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 1기 때 이렇게 관세에 대한 공포가 짙어졌을 때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퍼플렉시티나 뭐 이제 챗 GPT를 활용하시면 금방 검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를 하시고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겠죠.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시장이라는 게 내렸다 올랐다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런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은 떨어지고 나서 저쪽이 뭐 100% 다시 오른다고 치면은 우리는 한 50%밖에 못 오르면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요번에는 회복 탄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공매도가 지금 당장은 변동성을 더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공매도가 오늘 진짜 신나게 칠 겁니다. 왜냐면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이전에 나갔었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매력도는 전 지금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많이 올랐죠. 유럽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본도 꽤 많이 올랐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 쪽에서 선택을 했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넘버 나오고 수출입 데이터 안 꺾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고 공매도 재개하면서 다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이 되면 뭐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도 분명 뭐 기든 아니든 어쨌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요번에는 좀 탄력도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거래소가 좀 패시브 수급은 많이 깎아먹는 용도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변화값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할 텐데 과거의 그냥 흐름으로 그냥 그 KRX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회복 탄력성은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질 것 같고 이 대체거래소로 인해서 이제 이런 수급 패시브 수급이 좀 변화가 나올 수는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여쭤본다면. 예, 환율이야 우리나라 성장성에 대한 근본적으로 외국계에서도 계속 나쁘게 보고 있고 오늘 보니까 영국의 어디서는 성장률을 원래 안 좋게 봤는데 1%로 본 것 같은데요. 영국이 우리나라를 네네 1%가 0.9인가 1%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오늘 뭐지 정부에서 뭐 추경 또 뭐 얼마입니까? 그 급한 대로 예. 좀 조금 땡겨서 해보자. 원래 그 정도는 아니고 약해서 해보자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안 좋은 것도 심리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대내적인 그 여건에 우리가 더 취약한 건 확실한 거고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좋아지려고 했던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사실 1분기가 아니고 2분기, 3분기 여름 지나가면서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치였단 말이에요. 엔터테인 말고 네. 엔터 말고 그 전반적으로 산업이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익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거는 아마 5월이나 6월 달 정도일 것 같아요.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기 전에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 있게 높일 수 있는 가시성이 보이기 전에 이게 맞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은
그러니까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차피 환율이 좀 우리가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먼저 반응을 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건 또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그것이 전면전이 아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상호 관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럽, 미국 쪽에 유럽, 중국 쪽에 그것이 좀 안정화돼야지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지금 싸다 이런 얘기가 다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부 환경이 워낙 나쁘면은 우리는 환율적인 측면에서 약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긍정적인 톤이 환율 쪽에서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21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늘 왜 빠지는 건가에 대한 진단을 간략하게 해보자면 네, 저는 관세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네, 지난주에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려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격하게 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4월 2일에 뭐 이제 우리 개장하기 직전에 뭐 관세 변화 없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그린란드를 굉장히 노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자꾸 광물 쪽을 뜯어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때리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바로 때릴 수 있게끔 우호국인가 거기서 빼는 기사가 나왔어요. PLTR인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기사. 그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려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때려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서 빼버리면은 1930년도에 그 조약한 그 내용에 따라서 바로 그냥 직격탄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세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서의 이제 관세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히트루로 으르렁거리면 미국도 약간 좀 오케이 그럼 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린란드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히토류 가져가 버리면은 중국이 그렇게 한들 뭐 너네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약간 좀 불안감을 확대시킨 것 같고, 또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여러 데이터들이 대부분이 관세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가 됐다라는 스토리의 내용이 꽤 나왔거든요. 애틀랜타 GDP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관세가 심각하구나.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온 데이터가 시간별로 이제 계속 하락폭을 키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월요일 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관세 때문에 빠진다라는 이야기. 김장일 본부장님은요? 뭐 그게 가장 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면전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다 미리 반영돼서 그건데 저는 이렇게 말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시간이 되면 6페이지까지 아니면 5페이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말씀하시면 보여주실 겁니다. 네, 세 가지 풋을 기대할 게 없다. 끝. 네. 그겁니다. 세 가지. 소비자 풋, 파월 풋, 트럼프 풋. 파월이 금리 바로 내릴 것 같습니까? 아니죠. 트럼프가 그 스탠스를 바꿀 것 같습니까? 전 모르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걱정되니까 관세죠. 소비자가 계속 소비를 할 것 같습니까?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데이터가 소비에서 나왔죠. PC에서 1월 달에 마이너스였는데 2월 달에 거의 플러스로 돌리지 못했죠. 네. 그래서 게임 끝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망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나라에 따라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백척간두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끝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다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오늘의 전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코스피가 지금 2.6%, 일본은 더 빠집니다. 일본은 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일본 니케이는 3.3% 밀려서 와, 니케이 이렇게 밀리는 거 처음 보네. 1220포인트. 포인트로는 1220포인트가 하락해서 35,900포인트고요. 우리나라도 2.6% 정도 밀려서 2,500선이 깨졌습니다. 2,492 여기까지 내려갔고 코스닥도 역시나 2.6% 마이너스
18포인트가 밀립니다. 675로 단숨에 갭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하락한 이유와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네, 오늘은 아직 그 이슈가 명확하게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건 전 의미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익이 엄청나게 많으시다면 뭐 비중 조절까지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이신 분들은 저는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2,500대 초반을 빠르게 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2,450 이하가 되면 이번 그 이제 월요일에 미장 빠지면 이제 화요일까지 좀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 2일까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빠지면 뭐 1, 2%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은 2,45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현재 지수 대비했을 때. 예.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지수 다시 살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고 지수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 부분을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다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지수 위주로 그리고 조금 불안하시면 산업 ETF까지 좀 플러스 알파로 하시는 부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떨어질 때 저는 개별주로 꼭 대박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이 지수가 움직일 때 반드시 같이 추종이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게 항상 성과 부분에서는 엄청 좋지는 않지만 평타 이상은 합니다. 평균 이상은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지수로 여기보다 2% 이상 빠지면 지수 분할 매수로 접근 대응을 하겠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 딴지 거는 건 아닙니다. 좀 여쭤보자고 하면은 자,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늘 급격하게 하락해서 바로 2,500선이 깨져 버렸거든요. 이전 저점이 요때입니다. 지금 2월 3일 때 2,468, 2,437, 2,450 요때가 이전 저점인데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빠진다라고 진단을 했다면 네. 지금 관세에 대한 그런 센티먼트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트럼프가 전 세계에다가 20%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네. 관세 이제 시행하는 날을 앞두고 더 안 좋은 센티먼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분하게 더 밑으로 많이 빠질 거 생각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뭐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소분해가지고 분할로 계속 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그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만약에 좀 매매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등 나올 때 잘 살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식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그 발바닥에서 사는 거는 정말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후자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이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라인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시되 대신에 초반에 사실 때는 비중을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다 보면은 한 뭐 3일, 5일 사다 보면은 여기서 더 안 떨어지는구나. 요 정도면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도 되겠구나라고 이 플레이어 자체가 느껴요. 느낌이 옵니다. 오케이.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오늘 2,500선이 깨지는 게 오바라고 생각하면 네. 비중을 좀 많이 담을 거고 만약에 2,500선 깨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들면은 비중을 좀 적게 소분해서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중이 궁금한 거지. 저는 그러니까 2,450이 깨지면 분할 매수 들어간다 했죠. 2,450선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오바다라고 생각이 든다. 네네. 지금은 아직 이슈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적어도 1에서 2%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 미니 나스닥 지수가 1.47% 빠진다라는 거는 오늘도 미국 지수가 최소 1% 이상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보면 뭐 그 정도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네.
네. 페이지 6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한 거 연장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 원래 아침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가져온 검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 돌뿌리 얘기는 했고 돌뿌리 걸리고 넘어가는 정도면 오늘 사도 됩니다. 돌뿌리가 아니고 자갈밭이나 지뢰밭에 대한 우려가 생기겠다면 늦출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여러 의미의 전쟁이다. 전쟁과 같은 시나리오가 경계된다. 그러면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530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저는 관세 말고도 사람들이 소비가 이제 소프트 데이터가 이제 하드 데이터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오늘 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하드 데이터를 건드리면 앞으로 데이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선행적으로 얼마만큼 빠졌을 때 바닥이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결정을 해야지 우리의 바텀도 결정됩니다. 많은 우리는 절대적인 그 밸류라는 게 항상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아마도 0.8배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바닥은 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 전에 바닥을 칠 확률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만 자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0.83배는 과거 실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실적을 0.83배 쳐준다. 2,430. 그걸로 따지면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과거는 포워드가 아니고 과거는 트레일링이고 포워드는 0.8이 간당간당한 밑이 2,400 거의 근접한 때입니다. 아마 이것도 사람들이 오늘 다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감을 하면은 이것이 쥐레밭이냐 전쟁이냐 봤을 때는 전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까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지금 그 전쟁 같은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 근데 일단 지뢰밭 정도로 하면은 아마 이거 가기 전에 반등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노이즈, 뭐 단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밸류에이션을 때려봤을 때 2,430선 이하로 빠지면은 이건 오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건 진짜 전쟁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진다면 2,430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2,400 근처 가면은 종목별로 상당히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400 만약 근처에 만약 간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는 ETF적으로 접근이 아니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내가 한 6개월 이상 가져갔을 때 어닝이 돌 수 있는 거 그 종목으로 주중이 낫지 ETF 애매합니다. 여러 종목 섞여 있어갖고 들어갔다 별로 못 먹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대표적으로 ETF는 미국의 ETF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2,430까지 안 산다는 게 아니고 요거까지 빠질 때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낙폭 과대한 것 중에서 먼저 걸린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 방산 이런 것이 먼저 살 수 있습니다. 꼭 2,430이 안 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럼 별도로 얘기하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보노님이나 김정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저가에서 쇼핑하자라는데 200%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유독 더 지금 좀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 아닐까? 그 왜 그럴까? 심리적으로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자문해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해외 이슈도 워낙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국내 이슈도 역시나 지금 뭐 컨트롤 타워의 부재, 뭐 산불 그리고 지금 뭐 탄핵 뭐 이런 로컬적인 이슈들이 크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센티도 안 좋고 또 환율도 뭐 1,470 이런 넘어서 또 가고 이러니까 네. 이것도 심리적으로 좀 안 좋다. 근데 뭐 또 시장은 또 심리기도 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매수하는 게 유효할까? 약간 반등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거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단기 트레이딩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단타하지 장투하냐? 약간 이렇게 하실 텐데 장투면 미장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용 기간을 짧게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대한 나의 시나리오가 뭐 2,700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분명 할인하는 게 맞죠. 그리고 주식이 아무 때나 할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남들이 사기 싫을 때 나도 정말 손가락이 안 나갈 때 이럴 때가 할인하지
그냥 할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을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뭐 6개월 보유를 했을 때 전체 자산에 대한 그 YTD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현재 시점에서 샀을 때 충분히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인지만 보시면 되는 거지. 네. 남들이 공포이든지 말든지 알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면 남들이 공포를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겠죠. 하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당연히 지금은 좀 관망이 낮다. 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뭐 이런 거고, 이제 내 성향이 그런 걸 안 좋아하시면 기다렸다가 이제 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면 그만인 거고, 내가 그런 성향이나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뭐 일을 하고 계시거나 뭐 성향이 그렇지 않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분할 매수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시장 관련해서. 시장 관련해서 말씀. 조선주, 방산주 먼저 빠진 거 먼저 조정받은 거를 사는 게 맞다.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빠져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 조선주랑 방산주 쪽에 사는 게 맞다.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이 먼저가 아니다.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좀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다시 못 들었어요. 삼성전자랑. 너무나 뭐랄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삼전? 예, 예. 중국 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외부 환경을 탓해서 따질 때는 사는 게 맞아요. 외부 환경을 만 가지고 빠질 때는. 예, 그거는 빨리 들어가는 게 맞죠. 낙폭화될 때. 그리고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옆에 있는 사람이 공포고 나는 뭘 알고 있어. 내부적인 게 아니고 펀더멘털을. 그러면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외부 여건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외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주가 흐름이. 그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고 조선 방산도 그렇고 조선 방산의 종목보다 약간 다른데 각각 다른 것도 이것이 이 회사의 내부적인 역량의 이슈인지 외부적인 여건이 좀 약간 약해져서 그런 건지 그걸 보면서 사야 되거든요. 그럼 조선하고 그 방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외부의 좀 주식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쪽을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섹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자기가 준비된 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외부 여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타이밍이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 굉장한 노이즈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어느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걸 가리는 게 이제 실력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거, 목요일부터 말씀드린 게 먼저 빠진 거. 펀드먼들의 근본적 문제가 덜 되는 것은 조선하고 방산이다. 그리고 가장 그 관세 이슈에 그러니까 덜 민감하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관세 우리 본원님 말씀대로 관세 이슈 가장 크잖아요. 워낙 크게 나왔으니까 전면전 나왔잖아요. 관세 이펙트로 인플레이션이고 관세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 이슈에서는 조선하고 방산은 사실은 임팩트가 실제로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상으로는. 그런 접근을 접근하면은 어느 게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요.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얘기고, 관세 때문에 그러지만 그 반도체 쪽은 사실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데 빠질 때 뭐 금요일도 그랬지만 우선순위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오늘은 많이 빠지더라고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만약에 계속 빠지면은 아마 반도체도 이제 두 번째 조선 방산 다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적이 남았기 때문에 좀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대충 다 정리될 것 같고요. 거기서 한미 반도체는 약간 제외죠. 그건 하나비전하고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삼성전자 얘기 말씀하시려다가 안 하신 게 뭔지 궁금하다는 그 민감해서 그 오피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언급을 하시지 말던가. 왜냐면 시장에서는 있다는 걸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거를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 못 하듯이 이런 것도 이슈가 될 호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아니 그럼 언급을 안 하시면 아니 되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정도는 그냥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B 원C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뷰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베리파이를 할 수가 없고 그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참 아침 고민하다가 이게 참 뭐 단순히 1분기 실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단순히 1분기 실적이 5조냐 4조 8천이냐 이런 거 알고하는 거면 제가 아주 간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네.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하늘과 땅 차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뷰에 아니면 그 정보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시장에서 그건 노이즈라 봐요. 시그널을 아직 제가 활성화 못했어. 근데 시장에 영향을 줘.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거니까 선수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테니까 해가지고 잘 소통하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타이밍에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은 진짜 좋은데 오늘 타이밍이 무지하게 아쉽습니다. 요거는 뭐 아이폰 같은 거니까 사실 제가 뭐 어떻게 뭐 셀링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요거 잡히나요? 애플 iMac M1입니다. 파란색으로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잘 안 보이네 이게. 화면이 좀 빠지나요, PD님? 이게 아예 잡히질 않네. 그래서 애플 iMac M1 리퍼 제품이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완전 새 제품인데 실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오 좋다. 요게 지금 조금 네이비색으로 블루거든요. 블루? 네. 블루 제품 이렇게 살짝 블루 색깔. 블루네. 그래서 이렇게 어우 좋다. 요게 저희가 정가가 190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100만 원 할인. A급 리퍼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플 정품 매직 마우스 그리고 매직 키보드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M1 칩셋이고요. 16기가 램, 256GB SSD, 8코어 CPU, 8코어 GPU, 전문가용으로 충분한 고성능 사양,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 A급 리퍼 제품 189만 1,500원짜리를 47% 할인해서 99만 원에. 그리고 리퍼 제품이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저희가 15개월 무상 AS 해드립니다. 이주호 기자님이 엄청 탐을 내시던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뭐 애플 제품은 아시는 분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요게 저희가 댓글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28일에 PPL 진행을 했을 때 애플 제품은 안 파냐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긴급 공수해 왔습니다. 진짜 수량이 얼마 없어요. 이게 몇 대지? 이게 몇 대? 50대. 50. 딱 50대만 가져. 야. 왜냐면 이거 그 가격에 파는 데가 없거든. 190만 원짜리를 누가 99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평소에 애플 제품 많이 쓰시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 애플 제품에 입문해 보고 싶다. 요거 그냥 요대로 데스크탑이에요. 요대로 그냥 데스크탑입니다. 그냥 요대로. 그래서 관심 있으시던 분들은 가성비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가성비 컴퓨터예요, 이게. 이 컴퓨터요? 컴퓨터예요. 애플 맥 미니 M2 미개봉 신제품입니다. 초슬림 공간 절약형 미니 PC예요. 와우. 이게 PC예요. 여기다가 이게 본체제. 예, 딱 꽂으면 바로 그냥 거구나.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본체예요, 이게 본체예요. 이 모니터 같은 게 이게 본체. 자, 요것도 미니 PC. 그러면 블루투스 5.3 무선 랜, 맥 OS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핫딜이었던 LG 모니터 제품도 같이 옵션으로 판매 중입니다. 모니터 필요하시면 같이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2 칩셋 탑재, 8코어 CPU, 10코어 GPU, 8기가 램, 영상 편집 디자인 개발용으로 최적화. 개봉 새 제품입니다. 요게 원래 얼마냐? 70만 원.
지금 얼마냐? 49만 9천 원. 100대 한정입니다. 100대. 100대 한정. 싸네. 끝이잖아. 자, 끝났습니다. 자, 9시 45분이어서 요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보셔도 되고 더보기란 보셔도 되고 네. 자, 보노님. 근데 오늘 이거 제품은 진짜 좋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타이밍이. 아쉽네요. 시장이 좀 좋았으면 이거 사시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오늘 조금 그렇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노님부터 갈까요? 네, 일정. 네, 일정. 1점. 네, 대체거래소가 오늘 이제 797종목까지 6종목? 네, 7종목까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거래소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이런 패시브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 잘 한번 일주일 정도 데이터 체크해 보시면은 향후 시장에 대한 방향성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대차장고 미리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종목군들이 오늘 꽤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또 미국 시카고 PMI 나오고 매달 첫 번째가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많이 나와요. 뭐 S&P 글로벌이나 ISM 이런 쪽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유럽연합에서 화요일에 철강산업 세이프가드 한다라고 합니다. 가격 25%인가 올리는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관련된 또 이런 학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한 5일인가 아마 진행이 되고요. 또 졸트 나오고 ISM 제조 PMI 지수 나오고 오펙 플러스에서 또 이제 석유 가격 인상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아마 제일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이제 국가별 관세를 발표하는 날이죠.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나오고요. 공장 수주, 내구재 수주, 이거 뭐 신규 수주가 얼마나 나왔는지 체크하는 거니까 향후 경기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목요일에는 자동차 관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그냥 관세. 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에 고용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고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ISM 비제조업 PMI도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 중국, 홍콩, 대만이 증시를 쉬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이 있고요. 그날 파월 의장과 연준 부의장 윌러 이사 발언 이렇게 연달아 샥 있어서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표에 따라서 또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 스토리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트럼프도 이번 주에 푸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내용들도 그렇긴 있습니다. 하죠. 근데 그거는 막 확실하게 픽스가 그렇죠. 된 픽스가 된 거 아니니까. 아니어서. 저 중에서 하나만 잡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뭐 당연히 수요일날 관세. 관세. 뭐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동맹국까지 다 그냥 좁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갈까? 물론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냥 계속 가면은 아마 미국이 계속 이길긴 할 거예요. 근데 서로 출혈이 엄청 심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안하고 거의 진짜 서든데스로 진짜 갈 건지 안 갈 건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부채 관리하는 정도까지 그래도 성과를 꽤 많이 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겁을 많이 주고 따낼 것 다 따내고 왜냐면 정의선 투자도 그렇고 우리 현대차 쪽도 그렇고 손정희도 그렇고 그 투자가 계속 또 많이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끌어내서 이제 좀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일정 예. 중 하나 가장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목요일 아침에 아주 크게 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목요일 날 뭐 아침에 2일 날 결정이 되면. 근데 뭐 그거 다음에 말씀드린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를 줄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추가되면은 이게 반등할 때 반등이 아주 세지 않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컨슈머 푸시라는 건데 여태까지 잘 지킨 거. 그거는 이제 실업률에 달려 있고요. 신규 고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전보다는 3월 실업률 현재는 4.1% 그냥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은 혹시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3월 비농업 신규 고용 숫자 한 15만 명, 13만 명. 이 숫자가 금방 확 내려가지 않는 요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 이후에는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일정 살펴봤고요. 시장 다시 한 번만 보고 올까요? 사실 뭐 그렇게 별반 다른 건 없는데 2.5% 정도 약세 2494. 그래도 2490선은 조금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487까지 갔다가 그래도 바로 반등을 해서 2494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도 2.1% 하락 679 요 정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뭐 상승하는 종목이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로템, 하나시스템,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방산 애들이 0.8에서 한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도 조선 쪽 현대미포,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요런 애들이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 현대미포는 3.3%까지 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크게 하락하는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9% 떨어집니다. 9%. 7만 원도 깨졌어요. 69,700원. 네. 요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뭐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메지온, 알테오젠, 펩트론, ABL 바이오 요런 애들이 한 1%에서 5% 정도 올라가고 성광밴드 관련된 조선 관련된 요런 애들 1.6%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LM 0.8, 0.9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컴투스, 에코프로 뭐 엔캠, 태성, JNTC, 젠백스, 테크윙 뭐 다양한 종목들 2차 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5%에서 8%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2분씩 해서 자료를 딱 하나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요거 네. 네, 이거 가져올게요. 네네. 미국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탑 빅텍 중에서 PER의 밸류에이션. 뭐 이거 다 하니까 가장 싼 건 알파벳 18배, 19배. 가장 비싼 건 아마존, 애플 30배 넘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했던 엔비디아는 메타하고 비슷한 24배. 이런 걸 컴비네이션 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어디냐? 지금 20.8배에 딱 와 있습니다. 20.8배는 평균 회기 가기 직전의 마지막 걸린 프레시홀드 같아요. 평균이 과거 5년 평균이 19.8배 20배였기 때문에 약간의 평균, 약간의 뭐죠? 경기 침체는 아니야. 관세 리스크 때문이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라고 저는 봤는데 이건 이번에 만기한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왔어요. 더 밀렸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 보면은 5,300까지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평균 20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20배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20배 가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이게 빅테크가 더 빠지는 속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골라야 될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한국이 8점 몇 배, 0.8배 얘기했을 때 더 빠질 때 IT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선 방산 뭐 화장품 많잖아요. 그거 상대적으로 보고 편하다는 걸부터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른 게 이렇게 일편일적으로 논리적으로 밸류에이션 잡혀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하고 참고하셔갖고 조금 더 빠졌을 때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평균까지 내려가지 않기나 그 정도에서라도 최소한 버텨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얼마 안 남았긴 하죠. 한 4% 남았나? 3% 남았나? 4%? 3, 4%? 네. 그 더 빠지면은 뭐냐? 그 더 빠진다. 혹시 그거는 AI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더 빠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막아질 거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노님도 뉴스 하나 하고 마무리하죠. 네. 뉴스가 오늘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긴 한데 네. 가장 우리랑 밀접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무차별 가격 상승이 4월 1일에 있습니다. 이제 예고됐었던 것처럼 일단 라면 가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라면 가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맥주도 올라가요. 맥주도 가격 올라가고요. 또 하겐다즈 또 가격 올라가고요. 맥도날드랑 롯데리아도 가격 오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고 커피 브랜드들도 다 올라가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요번에는 또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졌고 가격 인상폭도 하겐다즈 같은 경우는 뭐 16.9% 정도까지도 올라가요. 굉장히 폭이 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물건 사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가처분 소득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그만큼 또 화폐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단순히 안전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관세나 이런 걸로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화폐 가치를 지금 관리를 안 하시면 가만히 있다가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내가 그걸 자꾸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꼭 해주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딱 하나. 네. 물가 관리 사실상 뵙기. 뭐 물가 관리나 저기 뭐야 환율 관리나 비슷한 건 상법 개정이나 관세 관리나 다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댓글도 막 정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정치 얘기 안 하고는 지금 뭐 다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뭐 추경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빨리 이런 것들이 아니 뭐 누가 됐든 어쨌든 간에 리더십을 딱 중심으로 잡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세상은 진짜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공회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7분 좀 끝내야 되는데 정말 짧게 두 분 오늘 이따가 마감에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마감까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혹시 만약에 하실 말 없으시면 힘내시라는 말씀 하셔도 괜찮고요. 하고 싶은 말씀 짧게만. 네, 일단 오늘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상승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오픈이 되어야 할 이슈가 있으니까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루 이틀 지나도 별일 없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다시 좀 비중을 확대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 비중이 없거나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살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2,500이면 홀드죠. 아까 엄청 빠졌을 때 혹시 용기 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서 2,550 올라갈 때 또 불이 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글쎄 타이밍적으로는 좀 더 보시고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 많지만 끝내겠습니다. 와.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다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화이팅 하시고요. 또 오늘 상승하는 날이 있으면 하락하는 날이 있다. 이렇게 또 맛있는 걸 먹으면은 이 사람 기분이라는 게 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때 따라서 헷가닥 또 바뀌는 거기도 하니까 자, 기분 관리 좀 잘 해보시고 또 자산 관리도 잘 현명하게 방어적으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